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단숨에 상속세를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비법이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증여와 상속을 병행하게 된다면요, 예를 들어서 일부 자산을, 핵심 자산을 먼저 증여하고 또 일부 자산을 나중에 상속하는 플랜을 동시에 병행시킨다면 한 번에 엄청난 절세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한테 증여한다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되겠죠. 상속인은 증여하더라도 증여 후 10년 내에 상속이 발생된다면 어떻습니까? 상속재산의 합산에서 누진과세를 피할 수 없고요. 비상속인이라고 해서 며느리나 사위나 형제자매나 손자녀한테 증여했을 때는 5년 내 상속이 발생된다면은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합산해서 누진과세를 피할 수 없다 보니까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 후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을 경과한 다음에 상속이 발생됐을 때 보다 큰 효과, 상속세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년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 상속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증여하고 나서 5년도 안 돼서 사망이 일어났다, 상속이 발생됐다면 증여 하나 마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요, 증여를 하더라도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 배제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증여를 한다면요, 당연히 합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 바로 사망하더라도 합산하지 않겠죠. 비과세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비나 생활비나 교육비나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혼수용품, 부의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라고 해서 사망하고 나서 상속으로 인해서 공익재단에 신탁을 한다. 그러면 공익 신탁을 한 재산이 있다. 그러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과세처럼 상속세 과세 대상은 되지 않고요. 장애인 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신탁 재산으로 5억 원, 장애인 보험금으로 연간 4천만 원을 지원한다면 바로 증여세도 없고 증여 즉시 바로 상속재산에서 배제되니까 아주 효과적이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요, 너무나도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특수한 상황 말고 다른 증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창업 자금을 창업을 위해서 창업자금 증여 특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를 줄이고 증여세가 아주 미미하게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증여를 하더라도 나중에 30년, 40년, 50년이 지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은 되지만 최초 증여가액만 합산하기 때문에 그 30년, 40년 동안 자산이 는 것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특례를 통해서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에 고정 효과가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도 일부 사전 증여는 아주 유용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영농자녀한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는요, 증여세 산출세액의 100% 5년 동안 1억 원 한도로 증여세를 감면해 주거든요. 그리고요, 증여하자마자 바로 이것도 상속재산에서 합산 배제가 되니까 증여세도 줄이고 상속세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농자녀 증여는요, 자녀별로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한 명이면 5년간 1억 원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10명이라면 정말 각각 1억 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한도가 있죠. 그 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자녀인 경우에는요, 5억 8,333만 원 이내의 농지를 증여해야만 증여세 감면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증여세가 한 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다면 증여세가 일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녀도 있지만 손자녀까지 포함하는 거죠. 직계비속은 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위한 증여를 할 때 영농 토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녀가 10명이라면요, 손자녀까지 무려 58억 3,333만 원의 공시지가로 농지를 비과세로 증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58억 3,333만 원이라고 하는 그 금액은요,
시가는 150억 원이 될 수도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150억 원 정도를 증여하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없고 마찬가지로 150억 원 정도가 상속재산에서 빠진다. 엄청난 혜택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렇게 영농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증여 후 바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고요. 제외도 되면서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다른 재산에 대해서 또 증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영농자녀 증여에 따른 그 효과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억 8,33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증여 즉시 1억 원 감면을 받으니까 증여세가 없고요. 증여 즉시 상속재산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억 8,333만 원 50% 상속세를 가정 시 바로 증여하면서 증여세도 없고 2억 9,166만 원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억 8,333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공시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이것보다 한 3배 정도가 시가라면 어떻습니까? 거의 17억 원 정도 되다 보니까 8억, 9억 정도의 상속세를 바로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아주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10명의 손자녀, 자녀라면은요, 29억 1665만 원을 바로 절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과적이죠. 물론, 영농자녀 증여 시에는요, 요건이 있죠. 증여자는 증여일 전 3년 전부터 제촌에서 그 시골에 농촌에 살면서 스스로 경작, 작용을 하는 거주자야만 가능합니다. 수증자는 만 18세 이상의 직계 비속, 자녀나 손자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직접 농사, 영농에 종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상속재산으로 주택, 농가주택이 한 2억 원 되는데요. 시가는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금융재산이 10억 원 있고요. 농지가 30억 원인데 시가가 8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시가가 그 30억 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하고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자, 이때요. 영농상속 공제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증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상속이 일어났다면 영농상속 공제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랬을 때 총 상속재산은 42억 원이거든요. 공시가로 계산한 겁니다. 이랬을 때 배우자 공제 5억 원 받을 수 있고요. 일갈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받을 수 있고요. 영농상속 공제로 최대 30억 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 공제액이 42억 원입니다. 공교롭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상속세가 한 푼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추후에 이렇게 상속세를 안 내고서 바로 상속이 일어난다면 추후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농지를 시세대로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무려 54억 원이 바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정말로 폭탄처럼 가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증여와 상속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3명한테 각각 5억 8,333만 원씩 총 17억 5천만 원의 영농자녀 농지 증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는 제로가 나오게 되겠죠. 물론 그 금액만큼 상속재산에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렇다면요, 상속재산 중에서 농지, 남은 농지 있잖아요. 증여하고 남은 농지를 감정평가 후 시세를 반영해서, 시가를 반영해서 상속하게 된다면 농지는 30억 원, 기타 12억 원이 남아 있거든요. 상속세는 그때 어느 정도 나오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정평가로 상속세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총 상속재산은 42억 원이고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영농상속 공제 30억 원 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상속세는 똑같이 또 제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농상속 공제의 농지는요, 5년 후, 증여 후 영농상속 공제의 농지는요, 상속 후 5년 경과 시부터 그 팔수가 있는데 5년 후부터 사실은 감정평가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별로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봐서 양도세는 이렇게 한다면 엄청나게 미미하게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농자녀 증여농지도요, 실제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30년, 40년 그 뒤에 양도하더라도 이월과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양도세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30%그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양도세 감면 1억 원 등이 있다 보니까요. 나름대로 영농자녀 증여농지도 실질적으로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농지가 많은 경우에는요, 사전 증여하고 영농상속공제를 병행한다면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엄청난 절세 노하우를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부친 상속재산이 2억 원이고, 시가 4억 원이고, 금융재산이 10억 원, 농지가 10억 원인데, 시가가 30억 원이라고 가정하고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영농상속공제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증여하지 않고 농지를 감정평가한 이후에 영농상속공제를 할 경우 총 상속재산은 42억 원이 나오죠. 그렇다면 똑같이 배우자공제 5억 원, 일괄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공제 2억 원, 영농상속공제 30억 원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도 상속세는 제로가 나오게 됩니다. 사전 증여를 하지 않고도 영농상속공제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시가 반영하더라도 상속세는 나오지 않겠죠. 따라서 영농상속 공제 후 어떻습니까?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영농상속 공제할 때 감정평가로 시가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공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친의 상속재산은 주택이 2억 원, 시가 4억 원이고요. 금융 10억 원, 농지가 41억 원인데 놀랍게도 이것이 시가가 3배 이상 됩니다. 그래서 3배 정도 되죠. 123억 원이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인으로 배우자하고 자녀 2명, 손자녀 4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바로 영농상속공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 목매면 안 되고요. 사전 증여, 영농자녀 농지 증여와 그 다음에 영농상속공제를 병행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2명한테 각각 5억 8,333만 원씩 증여를 하면 11억 6,666만 원의 공시가로 증여가 가능하죠. 그렇게 된다면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고요. 손자녀 4명한테 4억 8,461만 원씩 총 19억 3,844만 원을 증여한다. 마찬가지로 영농자녀 농지 증여한다면 어떻습니까? 손자녀도 세금, 세대승려 할증세까지 포함해서도 1억 원 감면이 되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공시가로 무려 31억 510만 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는 한 푼도 발생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증여하면요, 증여 즉시 사망하더라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농지를 감정평가한 이후에 영농상속공제를 할 경우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총 상속재산은요 41억 8,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 증여하고 남은 농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면 29억 8,4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상속재산은 41억 8,470만 원인데 42억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가 공제 5억 원, 순금융재산 공제 2억 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 하더라도 영농상속 공제 30억 원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상속세는 제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영농자녀 증여 후 5년 경과 후 양도시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를 다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영농상속 공제 후 5년 경과 시에는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똑같이 상속 이후에도 5년 경과 시에는 상속세와 양도세 모두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 다음에 시가와 공시가의 괴리가 많이 생겼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영농자녀 농지 증여를 일부 하고요. 나머지는 시가 반영해서 어떻습니까? 영농상속 공제한 다음에 양쪽 모두 다 5년만 경과된다면 어떻습니까?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를 동시에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죠. 영농자녀한테 증여 및 영농상속 공제 후에는 반드시 5년 이후에 양도해야만 추징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한 주의점은요. 영농자녀 증여 시 수증인의 영농기간에 대한 요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농상속공제는 증여자 10년 이상, 그 다음에 수증자 2년 이상 영농기간 조건이 있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 영농자녀한테 농지를 증여할 때는요. 어떻습니까? 시가를 반영해서 증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가 반영하는 이유는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시가 반영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증여를 오히려 더 조금밖에 못하죠. 시가 반영하더라도 나중에 이월과세 때문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이 되거든요. 보통은 증여할 때 시가 반영한다면 나중에 양도세가 없어지거든요. 줄거든요. 그러나 영농자녀
농지 증여할 때는 절대로 시가를 반영하면 안 되고 공시가로 최저로 증여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절세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전에 하는 것이고 미리 시간을 가지고 임한다면요, 엄청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할 것보다는 오늘 절세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겠고요. 내년보다는 올해가 좋겠죠.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절세를 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솔루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양도세, 절세는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각자 상황에 맞춰서 자기한테 가장 최적화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신만의 솔루션, 그것이 필요하고요. 자신만을 위한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종합자산관리사, 절세 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속된 말로 닥치고 NGP 플랜이라고 명시해 놨는데요. 투자와 절세라고 하는 것은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실행한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반드시 이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가라면 엄청난 고민 많은 거 이거 다 NGP 플랜 한 방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의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100년간의 절세 금액은 엄청날 것입니다. 수백억 원 내지 아니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당연히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세미나에 한번 참석하셔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요.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하고요.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5만 원 입금하시고 제게 문자 보내주시면 나중에 참석자는 제 저서에 친필 사인 공짜로 드리거나 이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장소 간단하게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2, 3분 거리니까 지하철이 좋겠죠. 자, 지금까지요.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1억 원, 2억 원 정도 절세한다면요. 차입비를 미뤄도 됩니다. 하지만 20억, 30억, 50억, 100억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장 바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적격 컨설팅을 받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현명한 증여와 상속 플랜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콘스탄트 김이 그런 해결책, 그런 이슈에 대한 솔루션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